서연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어제 작성한 서비스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객들의 선호도부터 라운지, 장비 상태까지 빼곡히 기록된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백화점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들어선 서연은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조용한 라운지에서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찻잔을 점검하며 물수건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물수건의 적정 온도는 45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자 정미라 팀장은 서연이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틀린 곳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 이 물수건 온도가 적당합니까? 미라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매뉴얼대로 45도로 맞췄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객의 기분까지 살펴야 하는 거예요. 미라는 물수건을 다시 준비실로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라운지는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서연이 다시 물수건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김소희와 박은주는 고객들의 최근 구매 내역을 점검하며 맞춤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백화점의 VIP 고객 선정 기준은 연간 구매액 기준으로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백화점이 개점하면서 첫 번째 고객이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의류 사업을 하는 중년 남성으로 매달 수천만 원씩 구매하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직접 맞이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미라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달콤해졌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호텔 서비스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오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애는 왜 항상 혼자 뭔가 적고 있을까? 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공부벌레인가 봐. 근데 현실에서는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서연은 들리는 둥마는 둥하며 자신의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고객별 선호사항과 세세한 서비스 포인트들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여러 고객들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사용된 찻잔을 정리하고 새로운 다과를 준비하며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서연아, 7번 테이블 정리 좀 해줘. 소희가 바쁜 와중에 말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7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고객이 사용한 찻잔과 접시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이블 세팅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찻잔 손잡이를 고객이 앉을 방향으로 정확히 맞춰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한서연 씨, 찻잔 손잡이 방향이 틀렸어요. 고객이 앉을 위치를 생각해서 놓아야죠. 서연은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며 바로 수정했습니다. 속으로는 의아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계속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음향 장비에서 간헐적인 잡음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노트에 이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연은 이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한쪽에서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다른 VIP 고객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평범한 고객으로 여겼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일하는 모습과 정미라의 지시사항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7시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하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서연은 특별히 오늘 만난 우아한 중년 여성에 대해서도 한 줄 적었습니다. 신규 VIP 고객으로 추정, 매우 세심한 관찰력 소유, 차 한 잔으로 2시간 머무름,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시선. 서연은 노트를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 같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서연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힘든 하루였지만 조금씩 이곳의 시스템을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라운지에는 특별한 손님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중요한 VIP 고객이었습니다. 정미라 팀장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미라가 아침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야마다 회장님은 우리 백화점의 최고 등급 고객 중 한 분이에요. 연간 구매액이 억 단위가 넘는 분입니다. 미라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고객들은 서비스의 세세한 부분까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완벽한 응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본어에 능숙한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물수건과 청소 업무만 맡고 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라운지, 정리와 고객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특별히 일본 고객이 오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찻잔 배치부터 물수건 온도까지 완벽하게 점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야마다 회장이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품격 있는 중년 남성으로 정중한 인사와 함께 미라 팀장이 직접 응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어 대화가 시작되자 상황이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의 어설픈 일본어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일본어를 배웠다고 자랑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대화에서는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미라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서연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야마다 회장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제공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차가 참 좋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과 함께 마시고 싶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블렌딩 차입니다.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출장의 목적 중 하나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야마다 회장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이 뛰어난 곳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진정성 있는 곳 말입니다. 미라는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파트너십을 원하시는지요? 호텔 용품 공급 분야입니다. 저희는 일본 전역의 호텔들과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때 야마다 회장이 잠시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곳이 있을까나? 서연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세세한 배려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객의 작은 요구사항까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서비스를 찾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미라 팀장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야마다 회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정미라는 다른 업무로 전화를 받으러 갔고 라운지에는 서연만 남았습니다. 야마다 회장이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찻잔을 보았는데 서연이 미리 새로운 차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새로운 차를 준비해 주셨네요. 정말 세심하신 분이시군요.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차가 식을 것 같아 새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야마다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서비스네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일본의 최고급 호텔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객의 말씀에 예의를 갖춰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완벽한 일본어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발음도 아주 자연스럽고요.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을 왜 팀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아직 신입이라 기본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도 가능하신가요? 영어와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런 인재입니다.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때 미라 팀장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야마다 회장과 서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서연 씨가 고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네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마다 회장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직원을 두고 계시는군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서연 씨는 아직 신입이라서 기본 업무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인재는 빨리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마다 회장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마다 회장이 떠나기 전 그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백화점의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회장이 떠난 후 라운지는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라는 서연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한서연 씨, 앞으로는 고객과 직접 대화하지 마세요. 모든 응대는 팀장인 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규칙은 규칙입니다. 신입은 신입답게 행동해야 해요. 고객 앞에서 나서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그 순간 한쪽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우아한 중년 여성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정미라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와 라운지가 한적해지자 중년 여성이 서연 근처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분, 오늘 일본 고객과의 대화를 들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VIP 고객이 왜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하는 걸까요? 능력을 숨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의미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에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적절한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말 같았습니다. 한편 호텔 연애 담당 매니저인 박지수는 동료와 함께 오늘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회장님이 우리 라운지 직원 중 한 명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신입 직원인데 일본어를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인재를 왜 기본 업무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팀장이 질투하는 건 아닐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번 주에 큰 VIP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회장 장비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야겠어. 어제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다는 보고가 있었거든. 장비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지. 특히 VIP 행사에서는 더욱 그래. 맞아. 음향시설이나 조명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행사 전체가 망칠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기술팀과 함께 전체 점검을 다시 해봐야겠어. 서연은 자신의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다 회장님과의 일본어 대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음. 세세한 배려에 대한 만족도 높음. 팀장님 지적사항 고객과 직접 대화 금지 원칙 재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아한 여성 고객의 격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조언. 능력을 보여줄 때를 기다리라는 의미로 해석됨. 서연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언어 실력과 서비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순간이 기뻤지만 동시에 팀장의 질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한 여성의 따뜻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이 마음 한편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서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라운지는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백화점과 호텔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VIP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간 구매액이 억 단위를 넘는 최상위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정미라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행사는 회사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요. 한서연은 새벽부터 나와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 안내서를 정리하고 VIP 고객들을 위한 특별 메뉴와 선물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라운지는 바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음향시설과 조명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음향시설에서 잡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정미라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볼륨만 적당히 맞춰두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들리던 잡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기록해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지난주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VIP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라운지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차림의 고객들이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간 수억 원씩 구매하는 백화점의 최상위 고객들이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특별 전시품 소개와 함께 고급 와인과 다과가 제공되었습니다. 한서연은 뒤에서 조용히 서비스를 지원하며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갑자기 음향 시스템에서 큰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귀를 막았습니다. 음향이 고장났어요. 한 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빨리 수리하세요. 지금 당장. 정미라가 소리쳤지만 기술진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순간 정미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정미라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제 청소하면서 음향 장비를 만졌죠? 한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매뉴얼대로 청소만 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당신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정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VIP 고객들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저는 서연이 해명하려 했지만 정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어요. 정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고객분들께 사과하세요. 라운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미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지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우아한 중년 여성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중년 여성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발. 한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연애 담당 매니저인 박지수가 급하게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음향 고장 원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미라 팀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음향 설정을 임의로 변경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수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미라가 버벅거렸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라운지에 남아서 음향 장비를 만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라운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연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비 고장이 아니라 설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전문 지식 없이 함부로 건드린 결과로 보입니다. 정미라 팀장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라운지에 남아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위해 음향을 더 좋게 만들려고 설정을 건드렸던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구나. 저 젊은 직원은 무고했어. VIP 고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한서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받은 모욕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VIP 고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저 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객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미라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고객들 앞에서 서연에게 사과하기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잘못하지 않은 일로 무릎 꿇을 이유는 없어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라운지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VIP 고객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음향, 장비 고장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서연은 마지막 정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후 한마디 사과도 없이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 라운지에는 서연과 몇 명의 정리 담당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쌓였던 감정들을 정리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봄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서연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서연은 안도감과 함께 억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순간의 모욕감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니 오늘 행사에 참석했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부드럽게 말하며 한서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서연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아직 계셨군요. 네, 오늘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가기가 어려웠어요.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하지 않은 일로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하시나요? 분명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한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을 쌓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힘들어도 고객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VIP 고객들이 제 서비스에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서연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네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올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걸 보니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일을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죠. 그때 중년 여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잠시 통화를 나눈 후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여성은 테라스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연애팀 사무실에서는 박지수가 동료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음향, 장비 문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CCTV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정미라 팀장이 음향 조절판을 만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 박지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연 씨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을까? 동료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특히 VIP 고객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겠지. 지수는 시스템 로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며칠 전부터 서연 씨가 음향 장비 이상에 대해 계속 보고했었네. 정확한 관찰력을 가진 직원인 것 같아.
그런데도 팀장은 무시했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맞아. 만약 서연 씨의 의견을 미리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고는 없었을 텐데. 지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내일 아침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서비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 역시 자신의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어.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겠군. 여성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전사회의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어. 밤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 각자 다른 곳에 있던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화점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기전사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고 VIP 행사에서 발생한 음향 장비 사고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2층에 위치한 대형 회의실에는 각 부서 팀장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팀장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버전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서연에게 과실을 돌리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번 VIP 행사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미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입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음향 장비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그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경영진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신입 직원인 한서연 씨가 청소 과정에서 음향 장비를 부적절하게 다뤄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라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즉시 사과 조치를 취했고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고객들께 불편을 끼쳤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입 직원이 회의에서 팀장의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중요한 장비는 숙련된 직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라가 마무리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대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중년 여성이 차분하게 말하며 회의실 맨 앞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일반 고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여성이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VIP 행사 관련 보고를 들었는데 장윤정 회장이 정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행사에 직접 참석했었거든요.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참석하셨다고요? 네. 일반 고객으로 참석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장윤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보고와 제가 본 것이 많이 다르네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음향 장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입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백화점의 서비스 철학에 맞는 행동일까요? 서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테라스에서 만났던 그 우아한 여성이 바로 회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정미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장윤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박지수 매니저, 음향 장비 고장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박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과 조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CCTV 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프로젝터에 자료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미라 팀장이 혼자 라운지에 남아서 음향 조절판을 만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오후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 고장의 실제 원인은 전날 밤 누군가가 전문 지식 없이 시스템 설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서연 직원은 이 시간에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며칠 전부터 음향시설의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미라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날 한서연 직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일본 고객과의 완벽한 소통,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을 봤습니다. 한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서연 직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윤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 노트를 보여주시겠어요? 서연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매일 기록했던 고객들의 선호도, 서비스 개선 사항, 그리고 장비 이상 징후까지 빼곡히 적힌 노트였습니다. 윤정 회장이 노트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주부터 음향시설 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오후 3시경 간헐적 잡음 발생, 스피커 연결 부위, 점검 필요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회의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고가 왜 무시됐을까요? 정미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연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고객에 대한 진정성과 직원 간의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미라 팀장님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합니다. 장윤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직원은 VIP 서비스 리더로 승격합니다. 서연은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고통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을 향한 진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직원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과 장윤정은 단둘이 남았습니다. 힘들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장윤정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라운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입이었던 서연이 하루아침에 VIP 서비스 리더가 되었고 정미라가 해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고객으로 여겨졌던 그 우아한 여성이 사실은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입니다. 서연은 VIP 서비스 리더라는 새로운 직책에 맞는 업무를 파악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팀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된 후 남겨진 업무들을 정리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서비스 방향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라운지 직원들과의 첫 팀 미팅을 주재했습니다. 김소혜, 박은주를 비롯해 총 5명의 직원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동료였던 서연이 이제는 팀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제가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개선하고 싶은 점들이 있어요.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더욱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노트를 바탕으로 디지털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의 노트에는 각 VIP 고객의 선호도, 특별 요청 사항, 방문 패턴 등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팀 내 소통을 개선하겠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 고객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나 문제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정기적인 피드백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직원 교육과 발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외국어 회화 실력 향상, 고급 서비스 매너, 교육, 그리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라운지 전체를 점검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고객 응대 공간의 배치부터 서비스 동선까지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일본어 대화를 나눴던 야마다 회장이 다시 라운지를 방문한 것입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그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다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야마다 회장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 지난번 그 직원분이시군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네, 최근에 VIP 서비스 리더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능력 있는 분이 제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 기쁩니다. 서연은 야마다 회장을 프리미엄 테이블로 안내하며 그가 선호하는 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비즈니스 관심사를 기억하고 있어서
한국의 호텔 용품 업체들에 대한 최신 정보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야마다 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라면 우리 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VIP 고객 중 한 분이 급작스럽게 차 한 잔을 엎지르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싼 옷에 차가 쏟아져 고객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었다면 팀장의 지시를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차분하게 다가가며 깨끗한 타월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객을 VIP 휴게실로 안내하고 세탁 서비스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부티크에서 임시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고객이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보네요. 하루 업무를 마치기 전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오늘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각자가 담당했던 고객들의 반응과 개선할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리더님의 사고 대응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신속한 판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할 거예요. 그날 저녁 장윤정 회장이 서연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이틀간의 업무는 어떠셨나요?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야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감동받아 우리와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차 사고를 겪었던 김 회장님도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런 완벽한 서비스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VIP 고객들에게도 이곳을 추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진짜 도전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팀원들을 이끌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이 각오를 다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서비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당신도 참석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기 바랍니다. VIP 서비스 리더 첫날. 팀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다. 고객 서비스는 혼자가 아닌 팀 전체의 협력으로 완성된다.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팀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서연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서연은 국제 서비스 컨퍼런스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곳에서 배운 최신 서비스 트렌드와 고객 관리 기법들을 라운지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화된 서비스와 디지털 고객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도입한 고객 존중 서비스 원칙에 대해
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서연이 직접 작성한 새로운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개 지적 금지 규칙입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나 부하 직원을 고객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드백은 개별 면담을 통해 건설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서비스 관련 기록을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디지털 서비스 로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고객 선호도부터 장비 상태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은주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기록되나요? 고객별 선호 음료, 방문 패턴, 특별 요청 사항, 그리고 우리가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고객을 담당하더라도 일관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지난달 차 사고를 겪었던 김 회장이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라운지를 방문한 것입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된 서비스 기록을 확인하고 완벽한 응대를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오신 리 회장님입니다. 한국의 서비스 수준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서연은 즉시 영어로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VIP 라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 회장님. 리 회장은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김 회장의 선호도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가 좋아하는 차와 다과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시에 리 회장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스타일의 차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이곳에서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았어요. 김 회장이 리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품질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신입 직원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의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음료를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팀장이 큰 소리로 질책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먼저 사과한 후 올바른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에게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서연은 신입 직원을 따로 불러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주문을 받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기르면 될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창피하고 무서웠는데 앞으로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가며 일하는 팀이에요. 일과가 끝나고 오늘은 한 달간의 서비스 개선 결과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서연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VIP 라운지 고객 만족도가 98.5%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수치입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과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재방문율도 30% 증가했고 신규 VIP 회원 추천율도 크게 늘었어요. 서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희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저 업무를 마치고 서연은 장윤정 회장과 함께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직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팀원들의 협력 덕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우리 라운지의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문화가 퍼진다면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당신을 VIP 서비스 본부장으로 승진시킬 예정이에요. 전국의 VIP 서비스를 총괄하게 될 거예요. 회장은 잠시 멈춘 후 의미 깊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서비스 노트에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VIP 서비스 리더로서의 3개월 결과 고객 만족도 98.5%, 재방문율 30% 증가, 신규 회원 추천율 대폭 상승.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존중받는 직원이 고객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연은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겨울이 되고 라운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서연은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깨끗한 서비스 노트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입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도구예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동료들과의 소중한 경험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입 직원은 노트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창밖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정말로 존중의 공간이 되었다고. 고객도 직원도 모두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도전에서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협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12층 VIP 라운지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창밖으로는 눈 내리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이제 VIP 서비스 본부장이 되어 전국 매장의 서비스 품질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존중과 소통의 서비스 모델은 전사로 확산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입니다. 한 신입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힘겨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미라 팀장의 질책,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는 지난 1년간 받은 감사 편지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가장 소중한 자리에는 작은 서비스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노트였습니다. 장윤정 회장이 서연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조직을 이끄는 철학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연은 라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소희와 박은주, 그리고 새로 합류한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신입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했던 김민지였습니다. 본부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본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고객도 동료도 모두가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서비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페이지들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서연이 노트를 민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고객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동료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남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 잠시 멈추고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기록으로, 비판보다 격려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지는 노트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연은 라운지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장윤정 회장과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신입 직원에서 전국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되기까지의 길,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 배운 값진 교훈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분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어.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회장으로부터였습니다. 서연 본부장님, 새해에는 더 큰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분과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어서 김 회장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라운지에서 또 한 번 완벽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연 본부장님과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고객들이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료들이 있으며 믿고 지지해주는 리더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